자, 2022년 23년 캠벨 필수 이론 9-1회 해설하겠습니다. 자, 1번 아래 그림을 보고 그에 대한 답을 하시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기억 이거 외우라고 했죠. 선도 가닥은 5' to 3' 방향으로 한 번에 복제가 됐지만 지연 가닥은 불연속적으로 복제되더라. 근데 복제 분기점이 풀어지기 전에 니은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복제 분기점이 헬리케이스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기억이 더 나중에 5' to 3' 합성된 다음에 다시 점프해서 폴리머레이즈가 저 기억으로 가서 5' to 3'로 만든다고 했죠. 기억보다 니은이 먼저 합성된 거 맞습니다. 자, 결국에 선도 가닥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맨 선도 가닥의 맨 앞에 있는 이 프라이메이즈를 제거하고 연결하려면 DNA 증합소 1번이랑 DNA 리가제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좀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나처럼 이 옷가잡기 절편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하나의 옷가잡기 절편의 길이보다 더 기니까 옷가잡기 절편이 이건 연결이 무조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려면 DNA 폴리머레이즈 1과 리가제가 반드시 작용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죠. 나는 DNA 증합소 1번과 리가제가 필요했을 거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을 매년 많이 물어보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캠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연 가닥이든 선도 가닥이든 중합효소가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제 분기점 방향으로 간다. 이게 맞아요. 이게 대학교 수준은 맞는 내용인데 고등학교 문제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정확히 읽어보면 새로운 누클레이티드 결합이 가는 복제 분기점 쪽으로 진행되고, 복제 분기점 기준으로 어떤 뉴클레오티드 기준으로 하면 제가 지난번에 지연 가닥이 합성되는 건 리을자로 꼬여있기 때문에 복제 분기점 방향이지만 이게 염기서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염기서열이 복제 분기점에서 더 멀어지는 방향이 맞죠. 멀어지는 방향. 얘는 맞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기출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 기출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안 나와요. 내는 교수님들이 훨씬 더 대학교 수준의 내용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매하게 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정말 더 그 중합효소가 방향적으로 봤을 때 더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아니면 뉴클레오티드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정확히 물어보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 그림으로 보면은 지연 가닥은 복제 분기점에서 멀어지는 오른쪽 방향에 유동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디귿이 그냥 맞다고 하자고요. 답은 7번. 자, 똑같이 계속 이제 복제에 관한 모식도 그려놓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기억처럼 5' to 3' 방향을 그렸을 때 걔가 복제 분기점 방향이면 그 가닥은 선도 가닥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럼 그 반대 가닥은 지연 가닥인데, 지금 지연 가닥에서 지금 중합효소 3번이 중합하고 있는데 그 전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니은은 RNA 프라이머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RNA 프라이머 니은 맞습니다. 자, 예외 없이 항상 새로운 뉴클레이티드가 들어올 때는 DNA든 RNA든 라이보스나 디옥시라이보스의 3번 탄소, 이거 3번 프라임이죠. 3번 프라임 OH기에다가 새로운 뉴클레이티드를 첨가하죠. D가 틀립니다. 기억니은 답은 4번이에요. 3번도 DNA 복제의 문제죠. 이 그림 보니까 항상 그림만 보고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지금 위에 가닥은 잘려져 있지 않으니까 선도 가닥은 항상 5' to 3' 방향으로 합성해야 되며 걔가 복제 분기점 방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그 반대 가닥인 선도 가닥의 주형은 오른쪽이 5', 왼쪽이 3'. 그럼 그 반대 가닥인 DNA는 얘가 5', 이거 3'이었겠고, 지금 합성되고 있는 지연 가닥은 오른쪽이 5', 왼쪽이 3'이겠죠. 그래서 5', 3' 물어봤는데 주연 가닥 말단인 디귿 동그라미는 우리가 찾아봤더니 3' 말단이네요. 틀립니다. 그다음에 누가 먼저 합성되는 그 순서 원래 잘 물어보는 거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알겠죠? 지금 5', 3'으로 합성되니까 니은 쪽이 먼저 합성되고 기억이 나중에 합성되죠. 니은 다음에 기억이 니은보다 나중에 결합하죠. 틀립니다. 그 다음에 그럼 1번이 맞겠죠? 1번과 2번의 염기는 상보적이다. 왜 상보적이냐면요,
자, 여기를 A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는 T겠죠. 근데 원래 A라고 한 이 부분에 원래 상보적이었던 DNA는 여기잖아. T잖아. A의 상보적이니까 2번 위치는 A가 되겠죠.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1과 2 부분은 서로 상보적이라는 걸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상보적이면서 또 상보적, 상보적이면서 또 상보적이니까 1번과 2번은 상보적이죠. 기억만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식형을 알아두자. DNA 복제 과정에서 RNA 프라임을 제거해주는 효소는 온액에서는 DNA 중합효소 1번. 1번을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 지식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두시고, 오카자키 절편들이 최종적으로 연결되려면 DNA 연결 요소 혹은 리가제라고 하죠. 연결 요소가 최종적으로 붙여줘야 됐어. 맞습니다. 자, 텔로미어에서 더 복잡한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텔로미어는 반복 서열이죠. TTAGGG 5' to 3'으로 TTAGGG가 반복되어 있는 반복 서열이야. 자, 근데 걔가 전사되냐? 제가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전사되거나 번역되어야만 유전자라고 했죠. 그런데 텔로미어는 유전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전사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앞에 했던 내용을 조금 떠올려야 되는데, 성숙한 신경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분열하지 않으면 텔로미어는 짧아지지 않죠. 분열할 때만 짧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세포지만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짧아지지 않는 거고요. 자, 이거 의라고 했죠? 특정한 세포들, 암세포와 같은 애들은 텔로머레이즈와 같은 효소를 발현하기 때문에 분열을 거듭해도 이 텔로머레이즈가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기 때문에 텔로미어 길이가 유지된다 해야지, 짧아진다 하면 안 됩니다. 틀리다. 끝. 자, 그다음에 6번. 텔로머레이즈는 특정 세포에서만 발현되는 텔로미어를 만들어주는 RNA 의존성 DNA 중합 효소이다. 혹은 역전사 효소이다. 그럼 RNA로부터 DNA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RNA 주형은 어디 있어? 그 효소의 내부에 존재하며, 이거에 상보적으로 5' to 3'으로 TTAGGG를 만들어내니까 CCCUA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꼭 CCCUAA만 가지냐? 그건 아니야. 그거보다 이것처럼 좀 양쪽, 앞쪽, 뒤쪽으로 조금 더 긴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다. 근데 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질 수 있다라고 한 거야. 이걸 그냥 외우는 건 아닙니다. TTAGG에 상보적 서열이 있으니까 이거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더 좀 더 길게 가지고 있냐면요, 수업 시간에 한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TTAGGG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 그럼 텔로머레이즈는 원래 있던 곳에 붙어서 더 길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지금 CCC 다시 자, 이게 5' to 3'이니까 5' to 3'. 이걸 반대로 그려야 됩니다. 얘는 지금 CCC 5' to 3'으로 보면은 5'이 CUAA CCC UAA 이렇게 돼 있죠. 이 5' to 3'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 효소는 이 내부에 다음과 같은 RNA를 가지고 있어서 3'OH 뒤쪽에다가 새롭게 T, D, A, G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얘가 점프합니다. 점프해서 지울게요. 점프를 길게 한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죠. 텔로머레이즈가 여기까지 만들어주고, 텔로머레이즈가 움직여서 아까 했던 C 잠깐만 C A U C 이렇게 점프합니다. 아까 위치에서. 맞죠? 그러면 점프해도 이게 원래 단위보다 길기 때문에, 원래 단위 아직 점프해도 원래 위치랑 바뀌었지만 상보적인 부분이랑 다시 결합할 수, 이렇게 결합한 다음에 다시 상보적인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GG 만들고 다시 TTAG 이렇게 만들고 다시 또 점프, 이런 반복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TTAGG 길이를 더 길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TTA 지지 길이를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원래 딱 TTA 지지의 상보적인 부분만 가진 게 아니라 그랑 앞뒤랑 조금 더 길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겹치는 부분을 이용해서 점프해서 TTA 지지를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맞다. 중갑수 1번, 3번 낸다고 했죠? 1번, 3번 모두 5', 3' 중합할 수 있고 쓰다가 틀리면 3' 쪽에서 5' 쪽으로 지울 수 있어요. 다 중합하고 교정하는 기능에 관련돼 있고 RNA 프라이머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은 중합수 1번밖에 없는데 프라이머를 제거할 때는 5' 쪽에서 3' 쪽으로 지운다고 했죠. 그래서 중합수 1번은 세 번째 기능이 있고 중합수 3번은 원래 이 단백질에 이 효소 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X. 그냥 외우는 거죠. 자, 8번 전사가 시작되는 곳을 우리가 전사 개시점이라고 한다. 외우면 되는 거죠. 자, 항상 전사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두 가닥 중 한 가닥만 주행을 한다. 자, 일단 제가 이거를 작년에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를 먼저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닥 중 한 가닥만 주행으로 이용한다. 이게 90% 이상에선 맞아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배운 걸로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일단 맞다라고 해요. 예외 있습니다. 전사 개시점은 한 유전자에서 늘정하다. 오늘 해도 내일 해도 항상 똑같은 지점에 RNA 중합효소가 붙기 때문에 전사는 항상 같은 지점에서 시작한다 라고 했었죠. 3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연 가닥보다는 비주연 가닥이 mRNA 서열과 유사하다. 그쵸? 우리가 유전자의 서열을 비주연 가닥 서열이라고 확인했고 그 서열은 mRNA 서열과 T가 U로 바뀌었을 뿐 다 같다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원핵세포의 전사 종결 방식 그냥 외우라고 했죠. 내재적 종결자와 로팩터 의존적 종결자. 근데 내재적 종결자를 로팩터 비의존성 종결자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죠. 외우면 됩니다. 자, 10번 그림은 어떤 유전자 DNA 한쪽 가닥의 염기서열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슬의 반대쪽 사슬을 주행으로 했다. 그러니까 요게 반대쪽에 어떤 게 있으면 걔를 보고 전사했다고 했으니까 얘를 전사한 애는 지금 써준 아이랑 똑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겠죠. AUCC T 대신 RNA니까 U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비주원 가닥이라는 거겠죠. 비주원 가닥하고 mRNA 서열은 같다. 자, 방향성은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5'이면 3', 5' to 3'이면 5' to 3'이다. 이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쓰면 안 되고. 끝. 11번 전사. 이건 오늘 배우긴 했는데 진핵세포는 핵에서 일어나. 이걸 몰라도 나머지를 다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문제를 낸 겁니다. 원래 지난번에 우리 원핵만 배웠는데 원핵은 세포질에서 전사도 일어나고 번역도 일어나지만 진핵세포는 핵에서 전사, 세포질에서 번역이죠. 전사는 DNA에서 RNA로 합성되는 과정 맞죠? 항상 5', 3'로 합성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RNA 중합효소는 프로모터에 붙죠. AUG에는 이제 게시 코돈이죠. 번역이 시작 지점이고 전사 시작 지점 아닙니다. 4번이 워낙 틀려서 답은 4번이 되죠. 그 다음에 5번 강조했죠. 전사 방식은 mRNA든 tRNA든 rRNA든 다 똑같다. 다만 기능으로 우리가 이걸 나누는 거지 전사 방식은 다 같습니다. 4번이 틀려서 답은 4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전사 과정의 모식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난번 했고 너무 쉽네요. 프로모터는 DNA의 어떤 서열들을 프로모터가 붙는 서열을 프로모터로 한다. 정의되어 있죠. 바로 1번이 틀리고 1번이 답이네요. 전사는 역시 5' to 3' 되고 하나의 DNA로부터 두 가닥 RNA가 동시에 전사된다. 이거 맞는 거는 2번이죠. 1번 틀린 거 찾는 게 아니라 맞는 거 찾는 거죠. 2번이 답이고 하나의 DNA가 있다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한 가닥에 해당해 한 가닥만 주행을 해서 한 가닥의 RNA가 전사되죠. 하나의 DNA 두 이중 나눠서 있지만 그중에 한 가닥만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가닥이 아니라 한 가닥만 만들어진다. 프로모터의 RNA 중합효소가 전사라는 거죠. RNA 중합효소, DNA 중합효소 아니고 전사가 시작되는 지점은 프로모터지 번역 시작되는 지점이 AUG고 그래서 5번은 틀립니다. 2번만 맞아요. 13번 이건 문제 좀 잘 안 보였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기억의 반대쪽에는 G가 그려져 있습니다. G. 여러분들 못 봤으려나? 여기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았나 봐죠. 그렇죠? 자, 기억은 3' 말단 방향 잘 물어본다고 했는데 우리 전사될 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쪽에 5'이라고 제가 엄청 강조했죠. 그러니까 그의 반대쪽 기억은 3' 말단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역의 반대편에 이 염기가 G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역에는 C, CTP가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 틀리고요. 풀린 DNA 두 가닥이 동시에 전사된다고? 아니, 두 가닥 중 한 가닥만. 주연 가닥이 상보적으로만 전사되죠. 기억만 맞아. 답은 1번. 14번은 외우는 거죠. UA에 UAG, UGA 스타 코돈 외우면 되고, 같은 아미노산을 지시하는 같은 코돈들을 동위 코돈이라고 한다. 이것도 외우면 되죠. 동위 코돈. 자, 옳은 거. 코돈은 4 곱하기 4 곱하기 4 세 자리로 되어 있는데 4개 염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64가지가 있다. 맞다. 코돈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시하는 3개의 염기로 되어 있는 유전나머죠. 틀려. 번역 과정에서 3개의 염기가 한 개의 코돈에 이용되죠. 틀려. 종결 코돈이 아니라 개식 코돈이 메타이온이죠. 틀려. 개식 코돈이 AUG고 메타이온이고, 종결 코돈이 아미노산을 지시하지 않죠. 네, 틀려. 제가 외우라고 했던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질지는 항상 코돈표를 주고 합니다. 다음같이 형질에 발현된 DNA가 있는데 여기로부터 전사 번역됐을 때 생성된 폴리펩티드를 물어봤어. 대학교에서는 알려준 게 다 비주형 가닥이지만 이거 고등학교 문제거든요.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이제 알려준 요 가닥을 이용해서, 이게 주형 가닥이라서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mRNA가 AUG, UCU, UGU, UUU, UAA 이렇게 됩니다. 이거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지는 그 옆에 있는 이 코돈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코돈표에서 AUG는 메타이온이죠. 외워서도 하라고 했어. AUG는 메타이온인 거. 하나만 하면 되겠네. 다 똑같으니까. 마지막에 스탑 코돈 단백질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 앞에 있는 UU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UUU는 페닐알란이니까 페닐알란으로 되어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코돈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유전 물질은 DNA 지식형. 그거를 이제 단백질로 바꾸는 과정만 이 표를 이용하는 거지. 유전 물질은 DNA 지식형이죠. 세린을 지정하는 코돈 AAU를 찾아보면 AAU는 여기 있어요. 아스파라긴이네. 아스파라긴. 세린 아닙니다. 종결 코드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없다. 여기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외우기도 했죠. 종결 코드는 아미노산 없다. 3번이 답이네요. 아미노산의 종류는 지식형 20개, 코돈의 개수는 64개. 코돈이 더 많죠. 보통은 첫째와 둘째 염기로 아미노산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셋째 자리가 달라지면 달라진다는 거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U는 타이로신인데 A는 종결 코돈이잖아. 그렇죠? 세 번째 자리도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3번만 맞습니다. 19번. tRNA는 모두 끝이 꺄에서 맨 마지막은 모두 아데닌을 가지는 뉴클레오티드로 돼 있고, 룹 3개 중에 가운데 부분은 항상 안티코돈이 있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 말단하는 리보누클레오티드 당의 라이보스 당의 3번 탄소의 OH기에 아미노산의 카르복시 이 둘 사이에 에스테르결합 혹은 공유결합을 써도 됩니다. 공유결합으로 아미노산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번역되는 그림 보고 각각 어떤 애인지 알아야 되는데, D와 같이 리보좀 안에 들어있는 게 mRNA이고요. 팔자처럼 생긴 아이, 눈사람처럼 생긴 아이가 리보솜이죠. A가. 이 아미노산을 가져다 준 P자리에 들어가 있는 애는 tRNA이고, 아미노산 끝에 달려있는 C와 같은 애가 아미노애시드가 되겠죠. 끝. 자, 다음은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자, 항상 우리가 외웠던 거 활용하면 좋죠. AUG 지금 서열과 ATG 서열이 같으니까 얘가 비주형 가닥이고, 그럼 반대로 나가 주형 가닥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비주형 가닥이랑 mRNA랑 서열이 같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DNA는 서로 상보적이니까 이 동글동글동글한 부분이 G, T, T고, 비주형 가닥하고 mRNA랑 서열이 같으니까 얘가 G, U가 되겠죠. 자, tRNA는 또 mRNA와 상보적이니까 5' to 3'을 한다면, 자, 이거는 mRNA는 비주형 가닥과 똑같으니까 5' 3'이고 tRNA는 반대 방향으로 5' to 3' 이렇게 써야 되겠죠. 상보적이니까 T, A인데 이제 RNA니까 U라고 써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주형 가닥의 서열은 또 비주형 가닥의 반대니까 tRNA 서열은 주형 가닥과
T가 U로만 다를 뿐 다 같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각 찾아도 되지만 실제 찾아보면 주연가닥과 서열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거 주연가닥 우리 찾았죠? 주연가닥은 나였죠. 그다음에 다는 지금 AUG 반대편 AUG에 해당하는 tRNA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죠. 이건 왜라고 했죠? AUG는 메타ion을 가지게 한다. 맞다. 다에 해당하는 안티코돈 원래 CAU 맞는 방향을 조심해야 되는데 방향도 맞게 있죠. CAU 5'3'으로 맞게 돼 있으니까 맞다. 자, 발린을 운반하는 tRNA 안티코돈은 방향 중요하다. 방향 AAC 5'3'으로 AAC 맞네요. 가의 빈칸에 들어갈 거는 GTT. 아까 제가 찾아드렸죠. 1번만 틀립니다. 답은 1번. 다음은 리버스에 일어나는 번역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가 B보다 먼저 리보즘에 결합됐다. A는 보니까 펩타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P 자리에 있는 tRNA겠죠. 얘는 아미노산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미노아실 tRNA가 지금 막 들어오는 아이겠죠. 그래서 A가 P 자리에 먼저 결합해 있고 지금 B가 최근에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 지식형 아미노산 tRNA 3' 말단에 꺄에 아제닌을 가지고 있는 라이보스의 3번 탄소에 결합되어 있다고 했죠. 그건 3번 프라임이라고 쓰죠. 니은 맞습니다. 메사이온을 운반하는 tRNA는 너무 유명하니까 AUG에 해당하는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는 CAU인데 5' to 3'으로 CAU예요. 방향이 틀려서 디귿은 틀리고 순서는 맞습니다. CAU는 맞는데 방향이 틀렸어. 기억니은만 맞아서 답은 4번이 되죠. 풀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죠? 예. 이번 점점점 뒤에 있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해설을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끝.